국회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호영이 국회로 돌아왔는데 사실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장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이제 국회의장한테 아예 넘기는 수준이 됐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유혹을 좀 드시고 계시는데 기다리다 사실은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6월 25일이고 26일까지는 추경 처리한다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6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처리한다는 목표인데 주호영 돌아와서 이런 게 있거든요. 18개 상임위원회 다 가져. 그래 놓고 그러면 자기 상임위원회 배치되어 있는 의원들 명단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의원들 명단을 안 내. 그러니까 사실은 구성이 안 되는 상태로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 있어야 상임위원장이 임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명단을 안 내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18개 다 가져가 하면서 사실은 구성이 안 되게 방해하고 있는 그러면서 협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미래통합당 부류가 협치한 적이 있습니까? 지들이 여당일 때는 독주하고 지들이 야당일 때는 발목 잡고 얘네들 입에서 협치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 협치를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과거에 국회에서는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전반적인 거는 법을 통과시켜주고 합의를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왔던 관례들을 깬 게 지난 국회죠. 다 그냥 배째고 아예 안 해주는. 그러니까 관례를 깬 것들은 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에서 보는 거는 이제 박병석 의장의 어떤 사태에 대한 정무적 감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전투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추경이 신속히 급하다 얘기를 해서 원구성은 5월 말부터 국회는 개원했고 지금까지는 이제 원구성이 되어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쟤네들 탓만 아니라 어찌저찌 했든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빨리 돌려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요거를 핵심만 딱 이야기하면 지금 박병석 의장의 시간인 거예요. 민주당은 알아서 해 주시오라고 하고 상임위원을 배분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그냥 너 어디 들어가 하고 배치해버리고 상임위원장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병석 의장한테 모든 짐이 다 쏠려 있는 상태에서 미래통합당 쪽에서 상임위원들 명단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는 언론 플레이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여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데 박병석 의장이 지금 몇 번 연기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박병석 의장 직권으로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봐야죠. 지금 놓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그거는 그러니까 역풍을 심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였으면은 이건 진짜 잘릴 위기에 몰릴 만한 일이에요. 회사에서 했으면 어떻게 갈구냐면요. 야 5월에 개원했는데 야 벌써 2달 늦었다? 이런 식으로 갈구거든요. 근데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 정치는 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 그 오너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보도 1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도 1표. 하지만 기업의 경영은 실은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는 사람. 그러니까 10,000명의 주주가 있어도 한 명이 99%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99%의 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박병석 의장에 대한 변명을 좀 하면 이번 주는 저는 19일 날 본인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호영도 그런 그 역학관계를 알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내가 없이는 분명히 의장이 직권으로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저는 데드라인을 언제로 생각하냐면 내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야당이 돌아오지 않으면 저는 박병석 의장이 제2의 살라미를 하든 아니면 완전한 원구성을 하고서 나중에 상임위원장을 바꿔주든 그런 식으로 그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명분 축적을 한 후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뭐 RN서치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한 54.4%. 그러니까 100분의 55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반대하거든요.
어제 강훈식 그 원내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18개를 야당이 민주당이 가지라 하는 것 자체는 그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약간 그 오도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그 미통당의 주장에. 그래서 일단 그 현대 정치에서 프레임이란 말이 나오면 거기에는 약간 조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내일까지 구성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가장 늦어도 주말에 합의해서 월요일 날은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분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추진력을 얻기 위한 여론 선동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분석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아마 모르긴 해도 내일까지 뭐가 진척 사항이 없으면 예결위원장 임시로 뽑을 거예요. 네. 예결위원장 임시로 뽑아서 이 추경에 관련된 거 처리하고 다시 내려놓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예결위원장까지 뽑아가지고 추경 처리하고 나면 그게 18석을 얻어서 18석 다 가져가는 거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뽑아가지고 추경 처리하는 거나 욕하는 대상과 욕먹는 강도는 난 똑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뭐 한 번 정도 여유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벌써 3번, 4번째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어.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너무 좌고우면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공정 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자리예요.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모든 정치인들이 분석과 평론하는 형태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끌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는 대상이나 이 모든 요진 다 똑같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18개를 질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지르고 나도 욕 먹는 거 5일이면 끝나요. 제 생각도 그쪽입니다. 통합당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지금 좀 강수를 뒀다 그래서 많이 배려했어요. 근데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사안이 특수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거 챙긴다는 느낌 보여주지 않고 딜레이 시켰던 거 잘했던 거고요. 지금 아까 원성님께서 이제는 저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데 저 흔쾌히 동의가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우리 담담이 법대로 하고 18개 다 가져가는 거지요. 그게 뭐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 좀 해보겠다고 가져가는데 뭐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멋집대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욕할 수 없는 거는요. 민주당의 시그널은 박병석 의장한테 그냥 알아서 하세요야. 그 알아서가 18개 다 주세요에 가깝다고 봐요. 저렇게 된다면 최소한 다른 걸 떠나서 추경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 상황 만들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민주당을 욕할 건 없고 지금은 박병석의 시간이니까 박병석을 욕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만 덧붙이면요. 지금 아까 여론조사가 그 뭐 55대 그러니까 반대가 55, 18석 갖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 40 정도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넘어서면 저는 국민의 여론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은 국민 여론을 그러니까 야당하고 정치를 하지만 결국 여론 정치를 위한 명분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만에 7월 달 넘어서 6월 5일이 원래 개원해야 되는 법정 시한인데 7월 1일로 한 달을 넘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야 민주당 이제 108석의 위력대로 해도 된다라고 동의하는 여론이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 아까 그 푸나님 말씀처럼 이번 주까지는 협상을 해라. 금요일 날 우리 금요일 날이 마지노선이다. 네. 그리고 정말로 양쪽 그 원내대표가 와서 저희 월요일 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미세 조정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로 넘어가지만 그렇죠. 저는 박병석 의장은 내일 아마 본회의를 소집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6일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은 사실은 한 번 더 양보할 여지는 있는 거예요. 네. 이달 말까지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하도 이런 방송 하다 보면은 여론 분석에 어떤 도가 트인다 그럴까? 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아까 말한 RS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그런 여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여론을 바라보냐면 민주당이 다 가져가든 미래통합도고 나눠 먹든 이것은 그분들한테 되게 안 중요합니다. 잡음 없이 잘 굴러가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난 일단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국회나 정권이나 정부가 잘 안 굴러가는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긴 한데 많은 국민들은 있잖아요. 끌려가지 말고 니들이 무능력해서 끌려가는 거야. 발목 잡히는 거야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개를 다 가져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국회가 안 굴러가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저는 어떤 요소가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냐면은 공수처 출범의 실은 비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선 저는 주호영 대표하고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그 긴밀한 협력을 약속해서 11대 7로 저는 나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물론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법사위를 누가 가져갈지에 대한 그 완전한 해법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2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공수처 출범 7월 15일 날 잘 될 수 있게 원만하게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8석을 독식하지 않고 그나마 야당에게 자리를 주면서 그 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은 미통당의 당내 중진들의 여론을 좀 환기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를 미통당 내에 있는 3선 의원들 이상은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어요. 밖으로는 목소리를 못 내놓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어쨌든 2석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조를 뒤로는 실은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네. 공수처 출범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시 황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황 작가 같은 목소리랄까요?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러십니까? 커피 상대 효과가 그렇지. 다음 주에도 부탁해요. 네.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중심이 뭐냐. 뭐 이 사람들 배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죽겠는 국민들. 거기에 애가 타는 문 대통령.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 손 놨다고 봅니다. 손 놨다는 게 나쁜 의미 손 난 게 아니라 박병석 의장한테 다 미뤘다는 것은 우리의 의도는 추경 처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빨리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는 의견 개진하지 않을 게라고 여기도 이렇게 민주당이 국회의장한테 어떤 최후통첩 같은 걸 한 거예요. 결국엔 그 권한은 국회의장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었다라는 게 그 황 작가님 말씀하신 정치적인 분석과 셈법에 있어서는 그들의 논리라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추경과 관련된 거나 국회에 돌아가는 거를 이제 국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주 정도는 늦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대통령님이나 정부에서는 6월 달에 추경돼서 집행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결국엔 7월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로라면. 저는 이제 월요일이라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 박병석 의장님의 어떤 멘트들을 보면 전해지는. 다음 주도 될까? 그럼 추경 언제 될까? 근데 그 정도까지라고 보는데 지금 정치에 계신 분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셈법이나 관행들이나 어떤 프로세스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프로세스는 그거와 동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랑 많이 26일까지 안 되면 다음 주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안 될 이유 찾기가 지금 힘들거든요. 왜 안 되죠? 아 훌륭하다. 그냥 안 될 이유 찾기. 왜 특별히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얘네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오만한 그 독주를 보여주겠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다 가져오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얘네가 지금 실제적으로 다 가져가라 하는 데는 실익 측면에서 보면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요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7개 가져봐야 뭐 야당 몫으로 옛다 하고 띄워주는 거 그거 받아봐야 일하는 국회법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통과되면 그냥 오케이. 표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다 다 가져가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되죠. 받고 저도 다음 이거 주까지 하나만 하면 되죠. 제가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2차 추경은 주로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겁니다. 재난기금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뭐 99.5가 수령했다고 그러고 3차 추경안의 주로 구성 내용은 뭐냐면은 기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지금 그 국가가 추경을 통해서 만약에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망하거든요. 그러면은 미통당 입장에서는 기업 친화적인 정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기업들이 돈이 안 나오는데 은행 갔는데 이게 뭐 융자나 대출이 안 된다. 정부로부터 뭐 구제금융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 화살이 실은 미통당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통당도 나름의 심한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는
그들도 빨리 편성하고 심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달 말까지는 반드시 들어온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분석이 맞길 바라고요. 실제로 지금 뭐 18개를 다 가져오느냐, 7개를 주느냐, 이런 논쟁보다는 사실은 언론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라면 추경이 얼마나 급한지가 더 우선이 돼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독재 프레임 요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천적인 이유. 민주당이 저렇게 막 서두르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그러니까 언론들이나 포털들 기사 한번 보세요. 추경이 얼마나 급한지 된 기사는 없어요. 맞아요. 둘이 왜 싸우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